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6월 5일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팰리세이드 파크 결과를 떠나서 그 어느 때보다 한인들의 결집력을 보여주었고 또 한인들의 성숙된 정치 의식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시장의 탄생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잠정 투표 결과와 재검표 과정도 예상되지만 승패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버겐 카운티 그 외 지역에서도 한인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역대 어느 예비선거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 관심이 모아졌던 시장선거는 크리스 정 후보가 1092표를 받아 1074표를 얻은 제임스 로툰도 현 시장을 18표 차이로 간신히 제치고 팰리세이드 파크 첫 한인 시장이 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포팅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번 돌아오는 11월 본선 때에도 이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했던 시의원 후보는 1024표를 받은 이종철 부시장과 1018표를 받은 폴김 교육위원이 앞선 상태입니다. 경쟁을 벌였던 우윤구 후보는 992표, 원유봉 후보는 945표를 득표했습니다. 크리스정 의원이 이제 한인 최초 시장이 이제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별일 없는 한 또 저랑 같이 시연했고 또 한인 시장이고 그러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머리 맞대고 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등록 누락 등으로 투표자 신원 확인이 안 되어 집계가 되지 않은 잠정 투표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펠팍 타운 클럽 오피스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잠정 투표 개수는 103표.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잠정 투표 결과에 따라 현재 폴김 후보의 26표 차이로 뒤지고 있는 우윤구 후보의 경우 역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일주일 후 나오는 잠정 투표 결과에 기대를 하고 있으며 후보 간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재검표 신청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의 세 번째 공판이 지난 수요일 열렸습니다.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 회장은 첫날 증언 중 일부를 번복했지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두 번째 심리가 어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뉴욕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한인회 예산을 개인 홍보와 식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민 전 회장 측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날 재판의 증언이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2016년 2월 16일 판결 이후 지출된 2만 달러에 대해 당초 패소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틀에 걸친 재판 결과 최종 판결에서 한인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를 두 번씩이나 한 번은 텍스를 내지 않아서 억션 경매 위기까지 만든 거, 그리고 99년 리스를 아무도 모르게 1년 전에 사인해서 또 25만 불이라는 돈을 부동산 업자한테 받았는데 그게 한인회를 99년 리스를 해놓고는 그 돈이 왜 한인회로 안 들어가고 자기 그 성호진 개인 변호사 어카운트로 들어갔고 본인은 거기서 또 8만 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붕괴하고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유죄로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9일까지 양측의 최종 주장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추후 서면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다음 주 12일에 있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 등으로 우려가 많았는데요. 미국인 4명 중 거의 3명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 여론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미 전역의 유권자 1,2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 지지율보다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회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이며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한다는 응답도 49%로 2달 전의 40%보다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무산 카드를 들이밀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친 것이 대북 협상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불과 20%만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답해 미국 내 여론의 기대감은 높지 않았습니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8월 휴회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 기간 이민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5일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와 적체된 공직 지명자 인준을 위해 상원의 8월 휴회 기간을 4주에서 첫째 주만 한 주 쉬는 것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현재 51석인 공화당 의석을 최대한 늘려 안정적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워싱턴 DC에 묶어둠으로써 11월 선거 재선 캠페인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선거 캠페인을 위해 상원 회의나 표결에 불참하게 되는 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상원 민주당은 8월 의회 회기를 이민 법안 처리나 처방 약값 인하 등 추진 중인 입법 활동에 집중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마침 모든 의석이 올 중간선거 대상인 하원에서는 이민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6월 말까지 가급적 이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하원 지도부 의사에 관계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는 배제 청원 현실화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이민 법안 처리 압박을 가하고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이민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처리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 내에서 이민자가 체포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6년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증가했는데요. 뉴욕주 내 법원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범법 이민자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셸 솔라게스 주 하원 의원은 뉴욕주 내 법원 내와 법원 주변에서 ICE 단속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보호법을 최근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ICE 단속 요원이 단속 활동을 위해서는 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뉴욕주 모든 건물에서 법적 영장이나 명령 없이 이민당국의 단속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 범법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소송하겠다는 서한을 이민당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 법원 내 이민자 체포는 지난해 144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97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특목고 입시 폐지와 유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란이 많았던 뉴욕시의 특수 목적고 입학시험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은 찬성 16, 반대 13으로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30일 종료되는 2017-2018 회기 내에 전체 표결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은 내년 회기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 특목고 입시를 둘러싼 양 진영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 찰스 베론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은 앞으로 3년 동안 특목고 입학 시험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먼저 전체 8학년생 가운데 상위 3%의 성적을 거둔 학생을 특목고에 우선 배정하며 그 다음 해에는 상위 5%로 성적 입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오는 2020-2021 학년도부터는 특목고 입학 시험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교육위 통과에 대해 론킴 주 하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립학교의 인종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 교육계의 현안이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며 특목고의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특정 시험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8학년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률과 서비스 등을 평가한 순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올해 1분기 정시 운항률, 서비스 평가, 고충 처리에 대한 평점을 바탕으로 에어헬프가 발표한 2018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 항공이 1위, 와우 항공이 72위를 차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66위로 끝에서 7번째였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72개 항공사 중 상위 7위였으나 정시 운항률 점수가 7번째로 낮았고 고충 처리 점수도 8번째로 낮아 종합적으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아시아나는 59위로 평가됐는데 역시 서비스의 질은 5위로 높았으나 정시 운항률과 고충 처리 점수가 낮았습니다. 에어헬프가 종합점수를 토대로 선정한 우수 항공사는 카타르 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퀀타스 항공 등이며 미국의 항공사들 가운데는 아메리칸 항공이 23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37위, 델타 항공은 47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최악의 항공사는 제트에어 63위, 대한항공 66위, 요르단 항공과 와우가 71위와 7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뉴저지 턴파이크와 링컨 터널을 연결하는 루트 495 재건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통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5일 뉴저지 턴파이크와 링컨 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루트 495를 해체하고 재건축하는 공사가 올여름 시작될 것이라며 교통체증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37년 링컨 터널 개통과 함께 건설된 이 고가도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야나 주말을 이용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져 왔지만 더 이상 보수공사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돼 전면적인 재건축 공사를 실시합니다. 9천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1단계 공사로 이미 지난 겨울 교각 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올 여름에 본격적으로 고가도로 상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교통국은 왕복 8차선인 이 고가도로 재건축 공사는 양방면 각 1개 차선씩 폐쇄하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공사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통근자들의 장기적인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10시에 뉴욕으로 향하는 교통량은 버스 650대를 포함해 시간당 차량 9,200대가 통과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대에는 뉴저지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시간당 10,000대가 넘어 체증이 심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자 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루트 495는 운전자들이 연간 총 340만 시간을 교통체증에 허비해 현재도 동부 지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민권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차별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 바뀌는 센서스 질문지에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적인 이민자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 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인구 조사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